소규모 영세 한인업소들을 노린 장애인 공익소송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기에 소송까지 급증하면서 한인업주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도산 우체국 건물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불의 배선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시 검사장에 출마한 리처드 김 후보가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인 검사를 늘려 타운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에 위치한 한인 소유 부지가 4천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타운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어르신 10명 중 6명은 현재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인 고령층의 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소규모 영세 한인업소들을 노린 공익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안 그래도 힘든 경기에 소송까지 늘면서 업주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기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문의가 빗발치는 등 소규모 한인업소 대상 공익소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 요식업계가 파악한 소송만 수십 건이 진행되는 등 남가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거의 월에 들어와서만 한 10대건 되고 한인타운에서는 한 6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벨리 쪽에서 한 3건 되는 것 같고 주로 공익소송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업소 내 화장실 등 장애인법 규정 준수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소송에 당할 경우 벌금과 변호사비 등 상당한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위반 사항이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5,000불에서 뭐 크게는 한 3만 불까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합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인검사관의 사전검사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혹시 소송이 제기됐을 때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시설 검사를 해주는 정부 가주정부 인증 기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스프를 꼭 전체 인스펙션을 받으셔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은 무려 5,900여 건이나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아카데미가 배우 윌 스미스의 오스카 시상식 폭행 사건을 공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AMPAS는 어제 시상식에서 벌어진 스미스 행동을 규탄한다며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어제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를 폭행했습니다. 시상자인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탈모 증상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놀리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스미스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이 매우 부끄럽다며 피해자 록과 주최 측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로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도산 우체국 건물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은 대낮이었습니다. 경찰은 구리배선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유가와 호발트 교차로 부근입니다.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은 도산 안창호 우체국 건물에 10여 대의 순찰차들이 출동했습니다. 괴한이 건물 내에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So it was a radio call or a burglary. Officers arrived at the location. It's an old post office building, and they cleared the location, which is mean that there's no individuals inside the location. 경찰은 절도범들이 우체국 건물 내에 구리배선을 노리고 침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opper wiring, anything that they can, some type of metal. A lot of these buildings, especially homes also, as you can see, they take the copper and then they recycle it.
많은 행인들이 오고 가는 대낮, 대로변 건물에까지 절도범들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차들과 또 헬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한 달 전부터 문을 닫고 있었고 관리도 되지도 않고 한인회든 뭐 어디든 그래도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한인들의 그런 우체국인데 너무 방치가 오래되어 있었고 폐쇄된 상태인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부근의 다른 건물 내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LA시 검사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리차드 김 후보, 한인 검사를 늘려 타운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타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전담반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김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한인 검사를 늘려 타운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 LA시 검사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리차드 김 후보가 던진 선거 공약입니다.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LA시 검찰청에 한인 검사를 늘려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계속 하야를 해야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LA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8%가 아시안이거든요. 그 아시안들을 충분히 그 서비스를 해주려면은 한 18% 적어도 18%는 이제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선 한인 검사를 증언하겠다고 약속한 김 후보는 타운 범죄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를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김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LAPD와 아니면 Sheriff's Department이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법적으로 이런 범죄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시킬 방침입니다. 불법 영업을 강행한 업소의 직원과 매니저에게만 경찰이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주와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소는 당연하지만은 그 비즈니스 주인하고 이제 그 빌딩 랜드로드 주인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이 책임을 묻는 거죠.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LA시 검사장 예비 선거를 앞두고 리처드 김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미은행이 우수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한미은행은 금융평가기관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선정한 자산규모 30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중 전국 1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일리 한미은행 행장은 이 대출과 예금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그리고 우수한 실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LA에도 지점을 둔 조지아 기반의 한인은행 퍼스트 RC뱅크는 자산규모 30억 달러 이하 커뮤니티 뱅크 부문 3위에 올랐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길에 위치한 한인 소유 부지가 4천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이 타운의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에 위치한 대형 주상복합 개발 부지가 정격 매각됐습니다. 주유소와 아파트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된 개발 부지와 개발권은 모두 4천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거래가 지난달 28일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1년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이 560만 달러에 매입해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형 부동산 개발사 그럽 프로퍼티스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주유소의 문을 닫고 아파트 입주민 이주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기환 회장은 지난 2016년 해당 부지에 7층 높이 건물을 신축하는 안을 LA시에 제출해 2019년 승인받았습니다. 모두 228개의 콘도와 5만 3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부지를 사들인 업체는 기존 개발안과 비슷한 수준의 주상복합 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한인 어르신 10명 중 6명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아시아계 고령층 가운데 한인 고령층의 삶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UCLA 연구팀이 미국 노인의 삶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인 어르신 10명 가운데 6명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다른 인종의 평균인 10명 중 2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안계 고령층의 평균 불만족도는 10명 중 4명입니다. 베트남계는 4.7명과 중국계는 4.8명으로 나왔습니다.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답한 한인 어르신은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계는 4.3명과 필리핀계는 4.1명, 그리고 베트남계는 3.5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안계 노인이 다른 인종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8,2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진행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윌 스미스의 폭행 사건 말고도 어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또 다른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상자로 참석한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특유의 재치로 시상식에 감동을 더한 겁니다. 이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처럼 다시 LA 돌비극장으로 돌아와 열린 94회 아카데미 작품상은 청각장애인 가족 이야기를 그린 코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코다는 각색상과 나무조연상도 받아 3관왕에 올랐는데 지난해 여우조연상 수상자인 윤여정 씨가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The Oscar goes to... 예의 재치 있는 농담으로 시작한 윤여정 씨는 미국 수어로 축하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한 뒤 수상자를 발표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수상자인 청각장애인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소감을 말하는 동안 트로피도 들어주어 이번 아카데미에서 가장 오랫동안 오스카 트로피를 들고 있던 시상자가 됐습니다. 아카데미 사상 처음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자신의 부인 관련 농담을 하자 윌 스미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 때리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윤여정 씨 시상과 해프닝만으로 기억될 94회 아카데미는 아닙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코다가 작품상을 받음으로써 사상 최초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상은 파워 오브 도그의 제인 캠피온이 받아 지난해 클로이 자오 감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여성이 받았습니다. 화제의 SF 영화 듀는 촬영상, 시각효과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무주연상은 해프닝의 장본인인 윌 스미스가 킹 리차드로 받았고 여우주연상은 타미 페이의 눈에 제시카 차스테인이 받았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 남가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는 0.5에서 1.5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남가주 한 달치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비는 오후 늦게 완전히 멈추지만 이 강풍과 추운 날씨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이며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내일 새벽 6시까지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은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2년 전 우한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 수도이자 금융 허브로 불리는 상하이까지 봉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대형마트의 상품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마트의 안과 밖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곳곳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상하이 당국이 갑자기 도시를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이 앞다퉈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现在交通都管制，这人山人海，大晚上菜场排队买菜，第一次见，太壮观了。 어제 하루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지난 2020년 2월 우한 사태 이후 가장 많은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500명이 상하이에서 나왔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황푸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오늘부터 각각 나흘씩 봉쇄하고 2,400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만큼 전면 봉쇄 대신 순환식 봉쇄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증권업계는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직원들을 회사에서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조업과 물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각 지역의 교민 대표분들과 함께 비상 대응팀을 만들어서 저희 기업과 교민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무증상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잇따라 봉쇄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이제는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는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정부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실험도 앞으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예상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 IC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4월에 가면은 위성을 그 빙자한 위성과 결부된 뭐 이런 것과 관련한 행동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또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하면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훈련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와 통화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달렸다며 여러 가지 전략 자산 전개 방안을 미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군의 전략 폭격기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F-22 랩터 전투기 등도 한반도로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B-52 폭격기와 항모 등 각종 전략 자산들이 이미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한미가 결심하면 곧바로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남북미 대화 국면에 따라 2019년부터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의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의 재개도 대북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다음 달 재개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등과 기념 촬영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자신의 뜻은 변함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자신의 뜻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잔혹성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I'm not walking anything back. The fact of the matter is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I felt toward the way Putin is dealing in the actions of this man. Just brutality of it. 다만 이 발언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want to make it clear. I wasn't then nor am I now articulating a policy change. 자신의 발언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생화학 무기로 공격할 경우 중요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It will trigger a significant response. I'm not telling them what the response would be. Then Russia knows the response. 러시아군이 자행하고 있는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이 푸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키이우 함락 작전이 연일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곧 5차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이르핀시. 이르핀시 마르쿠신 시장은 SNS를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북동 서쪽에서 포위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또 마르쿠신 시장은 이르핀이 반격의 거점이 될 거라며 이어 부차와 보르젤 등 주변 도시들을 잇따라 탈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며 키이우시는 통행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일부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오늘 터키에서 5차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토 문제와 중립국화 문제에 타협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йтралитет, безъядерный статус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готовы на него идти. Эт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ункт. 우크라이나는 그러나 비무장화와 젤렌스키 정권의 퇴진을 의미하는 러시아의 비나치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진전 사항은 없었다며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해준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서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을 노동규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한 러시아 언론과 영상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йтралитет, безъядерный статус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готовы на него идти. Эт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ункт. Это был первый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пункт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сколько я помню. 다만 중립국화는 제3자가 보장해야 하고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던 것과 달리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선 타협할 수도 있다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인터뷰를 진행한 자국 매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나 성매매 같은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피난민들이 폴란드 당국이 마련한 버스에 오릅니다. 피난민 대부분은 유럽 각지로 흩어지는데 최근 들어선 차편 안내에 경찰과 군인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도보로 국경을 건너 낯선 땅에 도착한 피난민들을 위해 군인이 차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난민 이송을 돕겠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I można było sobie zabrać, część ludzi zabierała, natomiast już teraz nie można, bo musimy mieć pewność, że ci ludzie nie zostaną wywożeni gdzieś, wie pan, na jakiś handel ludźmi, do obozu, prostytucja, bo wszystko jest możliwe teraz. 실제 일부 난민이 행선지가 적힌 팻말을 든 낯선이와 떠났다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어린이 난민을 꿰던 이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Mieli tatuaże, byli dużej postury, tak? No, typowi, załóżmy, gangsterzy, tak? Którzy chcieli rozdawać dzieciom cukierki, załóżmy, i zwracać na siebie uwagę, ale policja ich od razu wychwyciła, skontrolowała i od razu zostali odstawieni, tak? Także jest okej. 최근 인터폴이 몰도바에서 벌어진 난민 인신매매 수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그동안 1000건 넘는 우크라이나 아동 실종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It's just horrible that such things are happening now, because I think that in situation in which we are, unbelievable that people could even think about kidnapping or something like this. And 기댈 곳 없는 피난민들의 처지를 악용한 악질 범죄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SBS 노동규입니다. LA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년 만에 최고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LA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5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LA경찰국은 에릭 가세티 시장이 LA시 전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서명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비전 제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5일까지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의 35명보다 7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소를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보건국은 천여 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어르신들이나 외출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지역의 겨울 한파와 같은 콧샘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뉴욕시에 시속 20마일의 강풍이 불고 밤 최저 기온이 화씨 24도로 내려가면서 오는 30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는 31일쯤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50대 한인 마사지 치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애난데일에 위치한 노인의학 클리닉에서 50대 장모 씨가 마사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희롱과 무면허 등 4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시의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여성이 시의원에 지명됐습니다. 로리 나이트프 시장은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11지구 시의원에 중국계 니콜리를 지명했습니다. 니콜 지명자가 임명청문회와 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자진사임한 패트릭 데일리 톰슨 의원의 임기인 내년 4월까지 시의원직을 하게 됩니다. 네,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